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값의 극대값, 극소값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큰 값, 작은 값. 그러면은 우리 보통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생각이 나죠. 언뜻 아주 유사한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는 A라는 지점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x = A. 자,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하나 생각합시다. 열린 구간. 자, 여기에서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지막지하게 큰 구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A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폭이 좁게 아주 작은 구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린 구간 내에 비교할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합시다. 자, X라는 점을 생각을 할까요? 구간 내에 A라는 점과 X라는 점을 비교를 해서 그들에 대한 함수값을 체크하는 겁니다. X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서 A가 더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함수 F가 x = A에서 극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극대값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A를 포함하는 좁은 구간에서 사실상 가장 큰 값이네요. 그쵸? 자, 이게 극대값의 정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경우 X에 대한 함수값이 우리가 특정한 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느낌으로만 본다면은 가장 작은 값이 되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함수 F는 x = A에서 극소다 라고 표현을 하고 FA를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단순한 개념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수학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그다지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함수를 한번 좀 그려봅시다. 우리가 흔히 다루는 그런 형태의 함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위로 볼록한,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꺾여갖고 이렇게 다시 상수함수 형태로 쭉 가다가 위로 다시 꺾여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서 불연속,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더 내려와서 이렇게 또 연속이 아니고 함수값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불연속 또 끊어져서 함수값은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뭐 흔히 다루는 그런 함수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몇 개의 함수가 여러 개의 함수가 지금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보면, 여기 이 지점, 꼭지점, 그 다음 여기 꺾여 들어간 이 꼭지점, 그 다음에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뭐 점 하나 더 찍을까요? 자, 이 지점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렇게. 자, 이 점들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에 맞는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좀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A라는 지점이 극대값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 지점 우리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지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왜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그랬으니까 어쩌고 저쩌고부터 어쩌고 저쩌고까지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구간에 해당되어지는 함수값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 구간 내의 함수값들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네. 자, 그럼 살펴보니까 이 구간 내에서 함수값들 중에 가장 큰 것은 A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바로 이 조건 만족하고 있죠. 구간 내에 임의의 지점에 대한 함수값과 A에서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서 FA가 제일 크면 얘를 극대라고 한다. 자, 이게 지금 극대의 개념이에요. 이게 극대.
그럼 같은 방식으로 극소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요 지점에 초점을 한번 좀 맞춰볼까요? 요 지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러고서 B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또 잡아줘요.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 만들어지는 함수값들을 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그것들 중에 가장 작은 값, 요 지점, 이게 바로 극소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구간을 하나를 잡았을 때 구간 내에서,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구간 내에서 제일 크면 극대, 가장 작으면 극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점 한번 좀 바라다 보세요. 이 지점 주변에 있는 함수값을 따져봤더니 얘보다 작던지 아니면 같아요. 그죠? 작던지 아니면 같다. 그러면 여기는 극대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지점은 극대가 되어지겠네. 이 지점은. 자, 이 지점은 어떤가 보세요. 이 지점은 지금 보면 얘를 끼고 있는 주변에 있는 값들을 살펴봤더니 얘하고 같아요. 얘보다 작은 값, 작거나 큰 값은 없지만 같습니다. 등호가 붙어도 역시 성립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극대도 될 수 있고 극소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그려지게 되면 상수함수 내의 함수값 모든 지점들이 다 극대도 될 수 있고 극소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지점은 어떤가 보세요. 이 지점 좀 주변을 살펴보니까 얘하고 같던지 아니면 얘보다 커요. 그럼 뭐예요?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는 극소가 되어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극소점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 또 한번 보세요. 얘 지금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함수값들을 비교를 했더니 얘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간을 잡아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폭이 넓은 거 잡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구간을 잡아봤더니 얘보다 다 커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극소가 되어지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이 지점 어때요? 얘는 지금 보면 얘 주변에 있는 값들이 얘보다 크거나 얘보다 작거나. 그럼 뭐야? 이거는 여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지점은. 이런 지점들은. 자, 그 다음. 이 지점도 한번 볼까요? 이 선상에서 지금 바라다 보면 요렇게 우리가 구간을 요렇게 잡아주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보다 얘가 더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바로 극대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 극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됐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지점들이나 이런 지점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함수값이 없고 여기 좀 함수값이 있는데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내에서 가장 큰 값이네. 그러니까 얘는 바로 극대가 되어지는 거네요. 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놓고 직관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때요? 쉽죠? 그럼 우리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지점을 경계로 그 주변에 있는 함수값들 중에 가장 큰 거, 어떤 구간을 잡아서 주변의 값들을 비교했더니 가장 큰 거 또는 가장 작은 거. 자, 주변의 값에 비해 크다 또는 작다 이런 정도의 판정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크면 극대가 되는 거고 작으면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 극소의 개념이 헷갈리면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극대값이라든가 극소값이라든가 하는 이런 말을 영어 원어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극대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로컬, 맥시멈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로컬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적인, 부분적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제일 큰 값, 지역에서 제일 작은 값, 그것을 우리가 극대, 극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이제 개념이 딱 와 닿죠?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좀 모호한 편이에요. 주변의 값에 비해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판정하는 방법이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도함수의 활용 파트니까 도함수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걸 판단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극대극소와 도함수와의 관계, 이걸 한번 좀 파악을 해보면 쉽게 앞으로 우리가 극대극소를 판정을 할 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f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런 지점들 미분 불능이죠. 이런 지점들, 그죠? 다 미분 불능입니다. 이런 지점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은 빼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미분 가능한 지점. 자,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 FA가 그 값이다. 그랬을 때 도함수에 대한 특징,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미분 가능한데 FA가 그 값이다. 나누어서, 자, 첫째, FA가 극대값이다. 극대다.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극대라고 한다면 그림이 지금 아까 저기서 그렸지만은 이렇게 생긴 상황이에요. 요 지점이 극대인데 거기에 함수 위치를 A라고 잡아주자. 자, 그래 놓고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아주 좁은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작은 좁은 구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작은 H값을 하나 생각을 할게요. 충분히 작은 H값. 그러니까 이 H의 크기가 거의 0에 가까운 충분히 작은 값. 얘를 생각을 해가지고서 A를 주변으로 H만큼 구간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의 값이 양수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H의 값이 양수일 때 평균 변화율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A로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율. 자, 이게 양수일 때 이 값을 지금 체크를 해보면, 자, A 플러스 H가 여기쯤 잡히는 상황입니다. 여기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평균 변화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기울기가 음이죠.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H가 음인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H의 값이 음인 경우에 또 평균 변화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얘를 잡는다. 그러면 A 플러스 H가 여기쯤 잡히는 게 되어지겠네. 여기쯤. 그랬을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이렇게 그려지겠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기울기가 항상 양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위치에서의 그 도함수하고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H 값을 0으로 한번 접근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미트 H가 0-인 경우에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H를 0으로 보낸다고 한다 그러면 얘 항상 0 이상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는 또 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그 값이 항상 0 이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극한값도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게다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 개수에 대한 좌우 미분 개수죠. 그러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얘가 뭐예요? 이게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죠. 그러니까
F'A가 제로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FA에서 A라는 지점에서 극대값을 가지면 바로 그 위치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얘가 극소값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얘기의 전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게 나온다면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A라는 지점에서 그 값을 갖는다면 거기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무조건 제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의할 점 다시 한번 반드시 미분 가능하다라는 단서가 붙어야만 됩니다. 얘가 있을 때 얘가 성립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미분 불가능하죠. 미분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접선을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경우는 어떨까? 반대로 가는 경우는 성립이 될까 안 될까? 그 값을 가지면 순간 변화율이 제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거꾸로 순간 변화율이 제로면 그 위치에서 그 값을 가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얘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왜 안 되느냐? 반례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역에 관한 반례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 y x 3승이라는 함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의 그림 뭐 누구나 다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림 좀 이상하게 됐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현재 이것에 대한 도함수를 체크를 해보면 3x의 제곱 이때 제로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살펴보면 0입니다. 그러니까 0인 위치에서 x축의 평행한 접선을 갖는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위치에서 그 값을 갖나요? 그럼 증가만 하고 있죠. 그죠? 얘는 지금 그 값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그 값을 갖느냐? 아니다. 여기서처럼 그러니까 역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봅시다.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은 하에 그 상황에서 A라는 지점에서 그 값을 가지면 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제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도함수, 미분계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 값을 판정하는 방법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중요한 얘기니까 한 번 더 쓰고 fx가 미분 가능하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를 대상으로 해서 A라는 지점에서 극값이 존재하면 극대 또는 극소라면 그 위치에서 순간 변화율은 제로다. X축의 평행한 접선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 거냐면 순간 변화율이 제로가 되어지는 지점을 체크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그랬으니까 그 특정 지점을 순간 변화율이 제로가 되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y fx 눈으로 봐도 이 위치에서 현재 지금 그 값을 가져요. 그죠? 극대입니다. 이 위치에서. 그 다음 이 위치에서 극소 값을 갖겠다. 이 위치가 극소의 위치. 여기가. 그래서 우리 이 지점을 A라고 하고 이 지점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눈으로 봐도 현재 지금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X축의 평행한 접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제로다 하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지점들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A보다 작은 값, A와 B 사이의 값, B보다 큰 값,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도함수의 부호. 자, 이것의 부호는 현재 지금 살펴보면 A나 B에서는 도함수 값이 무조건 제로입니다. 제로, 여기 제로. 그 다음 A보다 작은 값을 한번 좀 보세요.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 함수가 이렇게 증가해요. 다시 말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죠. 플러스. 그러다가 A하고 B 사이의 상황을 지금 보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이야기는 감소하는 거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B보다 오른쪽을 바라다 보세요. 이렇게 접선이 기울기를 양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경계 지점, 이 지점이 극대값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마이너스에서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계 지점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극소값이 되어지는 위치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의할 점은 앞서서도 우리가 극대극소에 대한 개념에서 공부를 했지만 꼭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아니라도 그 위치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경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경계가 바로 극점의 위치가 되어진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경계점, 바로 이 지점이 극점의 위치가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느낌표. 됐죠? 간단하게 우리 예문 하나 좀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y 이퀄 투 x의 4승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함수의 극값을 한번 좀 구해보고 싶어요. 극값.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경계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극값을 구하기 위한 제일 먼저 할 일은 도함수부터 구하는 일입니다. 자, y 프라임 4x의 3승 4x. 그래서 정리했더니 4x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네요. 이것만 가지고서 부호를 판단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뭐 판단 못할 거는 없어요. 판단 못할 거는 없는데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부호 판단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거에 대한 함수를 그려볼 거니까 이거에 대한 함수는 그려지다가 x축과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네요.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1 해서 도함수가 이 지점들을 지나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이니까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해야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도함수의 개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네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바로 그 지점이 극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지점이 x 이퀄 투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이 지점이 극소가 되어질 것이다. 그럼 여길 또 보니까 여긴 좀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상태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극대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계, 극소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지점들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정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원함수의 개형을 대충 그려보면 원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감소하다가 증가한대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와 같은 형태. 이게 지금 원 함수의 개형입니다. 요게.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극값을 묻고 있으니까 바로 요 지점들이 극값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극값이 돼버렸죠. 부호가 바뀌는 경계 지점이니까 여기가 바로 극소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도 극소가 되어지겠다. 그러니까 요 지점이 극대가 되어지는 거네요. 경계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그 위치에서의 함수값들을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x의 값이 제로일 때 제로가 들어가니까 제로네요. 여기가 제로라면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y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이, 그림 좀 이상하게 됐네. 여기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치가 바로 원점이 극대점이 되어지게 되는 거네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니까 좌우 대칭이에요. 우함수니까. 그러면 1이나 마이너스 1의 위치에서 아무거나 하나 체크를 해보면 얘가 지금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함수를 그렸을 때 3차 이상의 그래프를 그리다가 보면 이렇게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한 그래프에서 여러 개씩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나왔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x의 값이 제로일 때 극대값이 만들어지는데 극대값이 뭐냐면 제로에서의 함수값입니다. 그게 제로입니다. 그 다음 x의 값이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극소점이 되어지고 거기에서의 함수값은 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지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 4차 함수는 생긴 게 대충 이렇게 생겼고 좀 지저분하네요. 생긴 게 대충 이렇게 생겼고 극대값과 극대값 하나, 극소값 두 개를 갖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많이 이용할 거니까 한 번만 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경계 지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 그 지점에서 도함수 값이 제로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지금 이 그래프에서만 얘기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경계 그 지점이 바로 극점의 위치가 되어진다. 자,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